자, 오늘은 2의 2단원 청중을 고려하여 말하기입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보시면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약간 긴장이 되거나 불안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우리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면서 말한다고 했는데, 고려해서 말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도대체 어떤 것들을 주로 고려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중을 대상으로, 청중은 뭐죠? 듣는 사람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때, 자, 이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 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말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발표자만 말을 하고 청중들은 말을 안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뭐를 고려해야 되냐? 바로 내가 지금 이 발표를 하는 상황이나 혹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또 청중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차이는 없는가, 그리고 청중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가치관은 어떠한지, 성격이 뭐고 직업은 뭐고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청중들도 말하는 이와 함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때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면서 불안했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자, 이 친구가 말할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사실 그냥 친구들과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친구들인데도 이상하게 청중 앞에서 말할 때는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준비를 꼼꼼하게 한다거나 혹은 연습을 더 많이 해본다든지 혹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심호흡이라든지 혹은 잠시 명상을 하고 시작한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단 한번 핵심 질문 볼까?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청중의 관심이나 요구에 따라 말할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이 달라져야 말하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말하기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자, 내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 어려움, 무엇인지 원인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혹은 말하기를 꼼꼼히 준비하고 여러 번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혹은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청중을 고려하여 말하기. 자, 맛있게 먹고 희망을 키웁시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요, 청중을 분석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1번이 하는 활동은 뭐다? 바로 청중. 잘 안 보이네? 보라색. 두껍게. 첫 번째, 청중을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봅시다. 우리 여기 첫 번째는 청중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 대화를 보고 청중을 분석하여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소진이가 이야기하자. 선생님, 이번 학생 자치회의 때 저희 동아리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요. 그래? 어떤 활동인데? 친구들이 요즘 점심시간에 음식을 많이 남기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보이게. 바로 이 친구가 뭐 하겠다? 발표하려는 목적, 제안이죠. 아이고, 좀 작게 해야겠다. 좀 더 작게. 자, 발표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고요. 그리고 목적이 뭐다? 이런 것들을 제안해 보겠다 라고 주제를 정했죠. 목적과 주제.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발표를 준비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청중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자, 바로 청중을 분석하는 이유,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청중을 분석한다 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발표 내용을 준비할 때 유용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걸 분석할 거야? 바로 청중의 관심과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발표 내용을 준비하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리고 좋다는 거고.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 나의 발표를 듣게 될지 분석하면 발표할 내용의 수준과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단다. 자, 청중을 분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자, 그럼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예상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할까? 자, 그럼 얘가 파악하기 위해서 뭘 찾아볼 거야? 인원이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파악해야 할까요? 맞아. 그런 일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더 청중의 관심사, 기대와 요구, 주제와 관련된 입장 등을 분석해서 발표하면 청중의 공감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래서 효과와 특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발표를 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심과 요구 등을 꼼꼼히 분석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고, 자, 뭐 하고 싶다? 바로 음식을 점심시간에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청중을 분석할 텐데, 청중 분석은 청중의 관심과 요구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 관심과 요구와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나면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청중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분석한다? 바로 인원이나 직업 등 청중의 관심사, 입장 등을 분석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소진이와 선생님의 대화 안에서 발표를 준비할 때 청중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드러나 있었지? 바로 발표할 내용의 수준이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청중의 공감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었고요. 자, 청중을 분석할 때 파악해야 하는 것들, 우리 본문에 있었던 것 그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청중의 인원이나 나이, 그리고 성별, 직업, 청중의 관심사, 기대와 요구, 주제와 관련된 입장과 같은 것들을 미리 분석하고 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감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준과 방향, 예를 들면 청중의 나이나 혹은 관심사에 따라서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입장에 따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끌고 가야 할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알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거예요.
항상 말을 할 때는 누구를 먼저 고려합니까? 듣는 이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듣는 이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에 따라 말하기 전략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청자, 듣는 이들을 분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일방적인 말하기를 한다면 아무도 듣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세 번째, 발표를 준비할 때 청중과 관련해서 무엇을 더 파악하면 좋을까? 바로 청중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는 어느 정도인지, 자, 그것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되고, 학력이나 경력, 만약에 어떤 학력이 굉장히 높다거나 어떤 부분에 경력이 뛰어나다면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 또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의 정도. 자, 배경 지식이 없으면 내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서 발표를 해 나가야 합니다. 또 자, 가치관, 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 이 주제에 대해서 손해를 볼 사람들이야. 그럼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발표를 준비할 때 청중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 청중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발표할 내용의 수준과 방향을 정하는데, 아이고, 왜 이걸로 썼지?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청중의 공감을 끌어낼 수도 있죠.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청중을 분석할 때 청중의 일반적인 특성, 발표 듣는 인원, 나이, 성별, 직업, 주거 지역, 지식 수준, 사회적 지위, 학력 또는 경력, 말하기 주제와 내용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정도 등, 또 더 파악하면 좋은 점, 바로 청중의 관심과 요구, 주제와 관련된 입장, 청중의 흥미와 관심사, 청중이 말하기에서 기대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중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왜 분석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어떤 것들을 주로 분석해야 되는지도 알았으니까, 이제 발표를 준비하러 가봅시다. 소진의 동아리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이번에는 발표 준비 과정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발표를 들을 청중을 분석해 볼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해 보자. 자, 그래서 청중을 분석합니다. 자, 인원은 일단 60명. 나이는 중학교 1에서 3학년 학생. 성별은 남자 32명, 여자 28명. 기타, 사진, 영상, 통계 자료 등에 익숙하다. 주요 관심사와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 정리해 줬습니다. 자, 지금 청중을 분석을 해줬죠. 자, 그럼 아래로. 자, 그래서 소진이네 동아리가 발표 계획까지 만들어 봅니다. 자, 제목 남김없이 먹어요 였는데 맛있게 먹고 희망을 키웁시다. 왜? 청중의 호기심 으로 바꿨어요. 자, 남김없이 먹어요는 제목만 봐도 다 급식 남기지 말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맛있게 먹고 희망을 키우자,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오늘 급식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을 던져주겠다. 자,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 급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점심 이야기로 급식에 관심, 자, 바로 듣는 이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들의 어떤 집중도를 높여준다든지 혹은 호기심을 유발한다든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실태. 통계 자료를 도표로 정리해서 보여주자. 자, 왜 도표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통계 자료에 익숙하다라고 했어. 청중들이 통계 자료에 익숙하니까 정리해서 보여줄 거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익숙하니까 딱 도표를 보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또 우리 학교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자,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 특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급식 신호등 운동 버리기, 음식물 쓰레기로 텃밭 비료 만들기, 절약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기부하기.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넣어줬고, 자, 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해야 되죠? 바로 청중이 원하는 기대와 요구가 있죠. 뭐 남김없이 먹는 거, 그래 맛있게 먹고 희망 키우는 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거까진 알겠지만 근데 다 먹을 순 없잖아. 얘네들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너네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라는 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들한테 다른 친구가 야, 우리 음식물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급식 먹을 때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건데 너네 남기지 마 라고 하면 내가 기대했던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그러면 청중이 원하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것 부분보다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가 불러온 문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을 위협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관심사인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지금 4번에 해결 방안이라고 하고 5번에 문제가 나왔죠. 우리 보통 문제를 먼저 말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하고 5번은 순서를 바꿀 거고요. 이따가 어색한 부분을 고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새로운 희망, 빈곤국가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진과 새싹 사진, 바로 사진이나 영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청중을 고려해서 자, 이것을 활용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아래 가볼까요? 소진이네 동아리가 청중과 관련해서 무엇을 분석했냐? 일단 우리 아까 분석할 때 뭐 했냐면 인원, 자, 인원은 60명, 나이는 중학교 1에서 3학년, 성별은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매체 자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사진, 영상, 통계 자료 익숙하다 라는 주요 특성. 자, 청중이 주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관심 있는 부분은 봉사, 환경, 게임, 음악, 급식, 우정, 진로. 그래서 얘네들이 관심 있어 했던 봉사나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대와 요구. 자, 청중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건 바로 뭐니? 학교의 문제를 개선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발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발표 계획을 세웠어요. 볼까요? 자, 소진이네 동아리가 발표 내용을 마련하면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어떻게 반영했냐? 정리해보면 청중의 특성을 반영해서 도표와 사진, 영상 자료를 활용했고요. 얘네들이 이것에 익숙해요. 또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자, 급식에 관심 많으니까 발표를 시작했고 환경에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 심각성을 강조할 겁니다. 왜? 환경에도 관심이 많아요. 또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해서 바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해요. 자, 그럼 발표 흐름을 고려할 때 발표 계획에서 순서를 조정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아까 문제를 먼저 말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죠? 자, 그래서 4번과 5번의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준비 과정. 자, 청중을 먼저 분석했어요. 인원은 60명이다. 남자는 32명이고 여자는 28명이다. 나이는 중학교 1에서 3학년이다. 관심사, 기대와 요구, 기타 분석을 끝내고 내용을 마련할 때 청중의 주요 관심사가 뭐야? 바로 급식이나
환경이야. 그래서 어땠어? 급식으로 먼저 질문 던지면서 시작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자, 그리고 뭐에 익숙합니까? 바로 다양한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것들에 익숙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아이고야. 우리 여기 뭐라고 그랬죠? 통계 자료. 자, 다양한 매체에 익숙합니다. 자,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 만들었고요.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서 학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죠. 자, 그럼 발표 준비가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말하기 불안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자,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말하기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지금 볼까요? 소진이가 뭐래?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긴장돼. 목소리도 작아지고 내용도 자꾸 잊어버려서 걱정이야. 자, 이 불안해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 본 단원에서는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 자, 그랬더니 은수가 뭐래? 우리 학교 학생들 앞에서 하는 발표잖아. 평소처럼 친구들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 자,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 뭐 해봐라? 그냥 친구랑 대화한다고 생각해봐라. 자, 또 성민이가 뭐래? 목소리가 작으면 마이크를 사용하면 돼. 자, 목소리 작다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발표 내용을 요약한 카드를 만들어줄게. 왜?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발표 내용 요약한 카드를 만들어줄게. 힘들게 준비한 건데 내가 잘못해서 망치면 어떡하지? 자,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감 때문에 더 불안해질 수 있죠. 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긴장할 수 있어. 아까 연습할 때 찍은 영상을 봐.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지? 자, 연습할 때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또 내가 잘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긍정적으로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영상을 보니 조금 자신감이 생겨. 계속 연습하면 더 좋아지겠지?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 또 좋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표정을 짓고 시선 처리하는 방법을 연습해봐. 자,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할 거야. 자, 최고! 너희 덕분에 내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자, 그래서 이 소진이가 말하기가 불안한 원인들. 자,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작아지고 내용도 자꾸 까먹고 또 망칠까봐 부담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친구들이 어떻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중에 대해서 자, 우리 어차피 친구들이니까 친구들에게 말한다 생각하고 해라. 뭐 다 그 전에 목소리가 작으면 마이크, 까먹으면 요약카드 이런 것을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자기 영상 연습했던 영상 보면서 자신감을 쌓고 연습을 더 많이 해라 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정리해보면 소진이가 발표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자, 소진이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긴장되기 때문이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발표를 망치면 안 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자, 소진이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제안한 방법 지금 봤으니까 한 번 더 읽진 않을게요. 자, 그럼 아래로 가서 소진이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쪽지를 완성해 보자. 자, 소진아, 내일 발표 때문에 많이 긴장되지? 연습할 때 보니까 긴장한 모습도 안 보이고 자연스럽게 잘하더라. 오래 준비하고 연습해 왔으니 그 시간을 믿어봐. 너보다 이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실제로 발표할 때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응원할게. 이런 쪽지를 써줬고요. 자, 소진의 말하기 불안 및 대처 방법 정리해보면 자,
공식적인 말하기 경험이 좀 부족해요. 또 말하기 과제와 관련해서 본인을 잘 믿지 못해서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내용도 기억나지 않고 발표 내용을 망칠까봐 불안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하기 경험을 쌓는다든지 불안감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든지 말할 내용을 연습하고 충분히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발표를 해봐야겠죠? 네 번째 단계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기입니다. 자, 소진의 발표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발표를 할 건데요. 맛있게 먹고 희망을 키웁시다. 심호흡을 하고 자신 있게, 자, 말하기 불안을 대처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먼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자, 바로 관심 있어 하는 급식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죠. 제 식판은 오늘 이렇게 깨끗했답니다 하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원래 이 소진이가 이렇게 하면서 뭐하니? 식판을 짠 들어서 보여줘요. 자, 오늘 저처럼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서 식판이 이렇게 깨끗했던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자,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면서 이제 불안하게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학교 친구들이다 라는 생각으로 불안을 조금 낮출 수 있겠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명만이 오늘 점심을 남기지 않고 다 드셨네요. 제가 이렇게 점심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자,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죠? 교감하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 학교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 발표할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지난 한 달간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남긴 음식의 양을 매일 측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매체 자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 자료? 바로 도표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죠. 이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급식에서 남아서 버리는 음식의 양은 한 달 동안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양사 선생님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나와요, 이제? 자, 바로 매체 자료,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학생들이 음식물을 많이 남기는 원인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계속 보면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실제로 저희가 식당에서 만난 많은 학생이 싫어하는 반찬이 나왔다거나 배가 부르다는 등의 이유로 음식을 남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계속 늘다 보니 이것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학교에서도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 발표 내용 요약 카드를 빠르게 확인한 뒤, 자, 이거 아까 불안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대처하는 방법이죠. 돈이 많이 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일부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지만 재활용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는 땅속에 묻거나 불에 태워 처리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땅속에 묻거나 불에 태우면 토양이나 지하수, 대기 등이 오염됩니다. 우리가 먹고 남긴 음식이 환경을 위협하다니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소통하기 위해서 질문 던졌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만큼만 식판에 담고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급식 신호등 운동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그 다음에 문제점 다음에 제시되고 있어요. 급식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은 학생들은 파란불, 음식을 남긴 학생들은 빨간불 퇴식구로 이동합니다. 파란불 퇴식구에서는 칭찬 도장을 찍고 빨간불 퇴식구에서는 급식에서 남긴 음식을 줄이자는 나의 약속을 적습니다. 이 운동으로 우리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까지 나왔고요. 바로 뭐가 나오고 있죠? 영상. 영상을 통해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를 학교 텃밭의 비료로 만드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가꾸는 텃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텃밭에서 각종 채소와 꽃을 길러보았을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사용한다면 환경을 지키고 텃밭을 가꾸는 기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절약한 처리 비용으로 빈곤국가 어린이를 후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후원 액수와 사용 내역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후원 사진. 자,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빈곤국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자, 청중의 관심을 끄는 사진, 그리고 해결 방안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며 지구촌 어딘가에서 어렵게 살고 있을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남기고 버리는 지금 그 친구와 가족들은 굶주림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 전략 사용하고 있네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다 먹으면 그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새싹 사진을 보여주면서 청중의 관심을 끌고 인상 깊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발표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고 이 친구가 어떤 매체들을 사용했는지, 자, 요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특히 발표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만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말의 크기나 속도 혹은 강약 혹은 말투, 어조, 이런 준언어적인 표현이나 표정이나 동작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도 적절히 사용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소진이가 발표에서 제기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먼저 문제 얘기했고 그 다음 해결 방안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급식 신호등 운동, 그리고 학교 텃밭의 비료로, 그리고 절약한 처리 비용으로 빈곤국가 어린이를 후원하자. 두 번째, 소진이가 발표에서 활용한 매체 자료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매체 자료마다 표시를 하면서 왔는데, 자, 먼저 음식물 쓰레기의 양의 도표, 자,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 급식 신호등 운동 예시 영상, 그리고 사진들, 바로 이런 것에 익숙한 청중의 특성을 반영해서 듣는 이의 관심을 끌어냈다. 또 실제 현황 수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해서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자, 그럼 소진이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했을까요? 자, 시작 부분에 너무 떨릴 때 심호흡을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져갔습니다. 또 중간에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을 때 뭐 했죠? 요약 카드를 보면서 발표를 이어나갔죠. 자, 그럼 소진이의 매체 활용 전략.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도표로 제시했어요. 영양사 선생님과 학교 학생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제시했고, 급식 신호등 운동 예시 영상을 제시했고, 빈곤국가 아이들을 후원하는 사진, 그리고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새싹 사진.
자, 그래서 다양한 매체에 익숙한 청중의 특성을 반영해서 관심을 이끌어냈죠. 바로 어떤 것들? 우리 아까 나왔던 사진, 영상, 도표. 다 쓸까? 사진. 자, 실제 현황이나 수치를 시각적으로 제시해서 쉽게 이해하게 해줬습니다. 자,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했어요? 처음에 심호흡하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자, 청중과 눈을 맞추며 발표를 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되찾습니다. 적절한 질문으로 청중의 참여를 끌어냈고요. 사전에 카드를 준비했죠. 자, 그래서 생각나지 않을 때는 요약 카드를 보면서 편안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설명이 맞으면 O표시, 틀리면 X표시. 말하기를 준비할 때는 청중의 특성을 당연히 파악해야 되죠. 어떤 것? 인원,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관심사나 기대와 요구 이런 것들을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면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심리적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 아까 소진이가 왜 불안했지? 뭔가 부담감도 있었고 별로 많이 말을 해보지 않아서 떨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원인 때문이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연습을 많이 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좀 덜 떨려. 그래서 두려운 친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바로 핵심 내용을 적으면서 연습을 해봐라. 또 연습을 좀 많이 해봐라. 편하게 시선을 한번 맞춰봐라. 라는 조언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와 관련된 관용 표현. 우리 관용 표현은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말들을 관용 표현이라고 하죠. 자, 보면 말에 따르는 행동은 없으면서 말만 그럴듯. 자, 행동은 안 하고 입만 움직여.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어. 이런 말 들어봤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거나 또는 못해. 하고 싶은데 입 밖으로 이 말이 안 나오네. 자, 입 안에서 그 말이 빙빙 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한다.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여러 번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점검하기.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2의 2단원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의 2단원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우리 문제는 2단원 끝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어요.